지금부터 제344회 도봉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만 제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병건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국적인 산불 사고로 안타깝게 희생된 고인들과 유가족 분들께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피해가 조속히 수습되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오원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봄꽃이 만발한 따사로운 4월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임시회의가 열립니다.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과 숙고로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심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직까지는 건조한 날씨로 인해 전국적으로 산불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화재 예방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항상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현재 대내외적인 정치, 경제 상황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많은 시민들과 소상공인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14분의 도봉구의회 의원님들은 항상 협력하고 상생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어려운 시기에 국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따뜻하고 향기로운 봄바람처럼 국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정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께서 공무 국외 출장으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백운석 부구청장님이 출석하셨습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승복입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는 지난 4월 2일 홍은정 의원의 4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에 따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과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고금석 의원의 8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으며 국공립 방학삼동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등 3건은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강혜란 의원님 외 3인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통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도봉구의회 회의규칙 31조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겠습니다. 먼저 강혜란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도봉구의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오원석 구청장님과 일전역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혜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창동 일대의 도시개발과 그에 따른 상권 발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창동이 문화와 교통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권을 개발해야 합니다. 현재 도봉구 창동은 서울 동부권의 핵심 문화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미 시드큐브 창동이 조성되었고 지난 2024년 8월에는 서울 로봇 인공지능과학관이 개관하였습니다. 오는 2025년 5월에는 서울 사진미술관이 문을 열 예정이며 무엇보다도 2027년 3월에는 K-팝 공연과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의 무대가 열릴 수 있는 서울 아레나 복합 문화시설이 준공됩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창동 복합 환승센터가 완공되어 교통 인프라까지 완비될 예정입니다. 이처럼 창동은 새로운 인구 유입과 관광객 증가가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에 상응하는 지역 상권의 발전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나 복합 쇼핑몰 등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상업시설이 유치되지 못하면서 창동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이 상권이 발달한 인근 구로 소비를 위해 이동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더욱이 현재 창동과 상계동을 연결하는 창동, 상계, 동서간 연결 교량 건설 사업으로 2026년 6월 보행교와 보차 도교가 준공 예정입니다. 향후 상권이 더 발달한 인근 구로의 유출이 더욱 빨라질 것이며 이는 도봉구 지역 경제에 심각한 유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창동이 문화와 교통의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선 상권 발전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동역 일대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현재 창동의 골목 상권은 대규모 개발 속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기존 상인들과의 갈등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도봉구는 상권 전환기에 생존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줘야 하며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통해 경쟁이 아닌 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지역 특색을 살린 상업 중심 지구를 조성하여 단순히 상업시설만 나열된 구조가 아니라 창동의 문화적, 예술적 정체성과 연결된 테마형 거리나 복합 공간으로 개발할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K-팝 공연이 주로 열리는 서울 아레나와 관련해서는 팬덤 문화를 반영한 기념품 상점, 테마 카페, 굿즈 마켓 등을 기획할 수 있고 사진미술관과 관련해서는 아트숍, 독립서점, 전시연계 카페 등이 함께 구성된다면 문화소비와 지역 상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지역을 경험하는 장소로서의 가치를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던 기업 유치에 대해서입니다. 창동 일대는 유동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형 프랜차이즈나 유통기업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상권의 성장이 정체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협업을 통해 임대료 지원, 세제 혜택,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의 유치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합니다. 도봉구의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문화는 도봉구에, 소비는 인근구에 머무는 불균형한 도시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상권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개발만이 아닌 사람들이 머물고 소비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며 이상 5부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강혜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용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원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도봉의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13동 창 23동 출신 정승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희생되신 분들과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발생한 경상북도의 대형 산불 재난을 통해 도봉구의 산불 재난 대비와 대응책의 필요성을 느끼며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3월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약 4만 8천 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었고 주택 3,700여 채가 불에 타고 2만 4천 명 이상의 주민이 긴급 대피하였습니다. 또한 2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었으며 56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산불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 재난입니다. 이번 산불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기후 속에서 빠르게 확산하며 광범위한 지역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강한 바람 속에서 불길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어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도봉구 역시 도봉산과 북한산, 또 초안산 등 구 면적의 절반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산불에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산불 예방과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첫째, 산불 예방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 AI 기반 산불 감지 시스템, 지능형 CCTV, 드론 감시 체계 등 첨단 재난 예방 관제 시스템을 24시 구축하여 산불을 초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구청, 시청, 소방서, 산림청, 경찰서, 군부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 발생 시 신속히 진화 및 대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도봉산과 북한산, 국립공원 내 진화 장비를 추가 배치하고 매뉴얼을 정비하여 실질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주민 참여형 산불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올해부터 도봉산 지킴이 부당장으로 임명되어 초기 진화 교육을 받고 산불 재난 상황을 주시하며 도봉산 지킴이 단원들과 산불 재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 참여형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산불 발생 시 주민들이 신속히 신고 및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응 교육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넷째, 지역 단위 대피 훈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번 산불 재난 대피 시 안동시 등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 마을 집집마다 어르신들을 모시고 대피하여 피해를 줄였지만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많아 대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한 급하게 대피하다 부상당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도봉구는 약 65세 인구는 약 7만 명으로 도봉구 전체 인구의 약 23%로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많습니다. 구청에서는 도봉구 상황에 맞는 맞춤형 훈련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신속히 대피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대피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 복구 및 지원 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산불 피해 발생 시 신속한 구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난 대응 자원을 사전에 확보하고 피해 복구를 위해 예산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산불은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위험한 재난입니다. 이번 경상북도 대형 산불과 같은 피해가 없도록 우리 도봉구도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산불 예방과 대응은 지역사회 전체의 협력이 필요하며 도봉구 의회는 이를 적극 추진할 것이며 우리 도봉 구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승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8기 오원석 구청장님과 누구보다 도봉의 발전을 위해 쓰고 계신 도봉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쌍문 이사동, 방학 3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고금숙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5분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싱크홀 등 도로 안전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에 지름 20m, 깊이 2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하여 5개 차로가 함몰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망하였고 차량 운전자 한 분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싱크홀은 집안이 내려앉아 지면에 커다란 구멍이나 웅덩이가 생기는 현상으로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사전 예방이 필요합니다. 대규모 싱크홀은 대규모 건축, 부실공사, 지하시설 노후, 자연적 요인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여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싱크홀 사고는 강동구 이외에도 서울 시내 싱크홀 신고 처리 건수는 2022년 20건, 2023년 22건, 2024년 17건으로 크고 작은 싱크홀 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최근 우리 지역에서도 이 같은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3월 21일 방학 3동 파출소 앞 도로에 가로 0.7m, 세로 0.8m, 깊이 0.5m의 도로 싱크홀이 발생하였습니다. 해당 싱크홀의 원인으로는 노후 하수관로 파손 및 접합부 불량 등으로 인한 토사 유실이었습니다. 다행히 발견 후에 도로과와 치수과에서 바로 조치를 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싱크홀이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사후 대처보다는 사전에 예방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싱크홀은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 시기인 6월부터 8월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곧 봄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 장마와 함께 다양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마로 인해 부실하거나 노후된 배수시설로 인해 주변 집안으로 물이 새어나가 아래쪽 토사가 쓸려나가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기적인 도로 안전 점검과 지속적인 도로 보수 및 포장 등을 통해 국민의 안전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원석 구청장님, 우리 도봉구에 싱크홀 같은 사고로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빈틈없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만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도봉구민 여러분, 안병건 의장님과 이태영 부의장님, 그리고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도봉구민을 위해 애쓰시는 오원석 도봉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근 의원입니다. 바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봉구에 있는 대학교의 협력과 시설 개방의 필요성에 대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대학은 단순히 학생들의 교육 공간을 넘어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이자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입니다. 또한 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비롯한 교육관계 법령에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의 공공성을 갖춰야 함을 잘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육기본법 제9조 2항에는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 및 발전과 주민의 평생 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대학교가 단순히 학생을 교육하는 시설로서만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하나의 주체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은 대학교의 오픈페이스, 주차장 등의 공간과 도서관, 전시, 공연장의 공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대상의 교양 강좌 개설, 지역 봉사 등 인적 교류 확대로 지역과 학교의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으며 대학의 축제 연계, 주변 지역 상권 연계 등 다양한 협력 방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학교의 교육 환경 보호라는 명분 아래 학교 시설 개방이 제한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는 이러한 대학교와의 협력이 더욱 위축된 상황입니다. 물론 대학의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여러 가지 고려 사항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안전사고 및 외부인 출입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은 학교와 도봉구청이 안전사고에 함께 대비하여 학교 시설에 CCTV 등을 추가 설치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여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도봉구청과 덕성여자대학교가 함께 해결한다면 덕성여자대학교에 있는 체육시설,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들을 도봉구 지역의 주민들이 여가 활동과 문화생활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쌍문 1동과 쌍문 3동 지역은 여가 시설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의 초등학교, 중학교 등 학생들을 위한 공간과 문화체육시설이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처럼 지역의 시설 부족에 대해 덕성여자대학교가 학교 시설을 개방한다면 부족한 체육시설을 보완하고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덕성여자대학교의 시설 개방과 협력을 위해서 도봉구와 덕성여대가 서로 협력 파트너로서 인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덕성여대와 도봉구청,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학교 시설 개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또한 도봉구에서도 덕성여대와 원활한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에 서로 협력 파트너로서 지역에 지속적으로 공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원석 구청장님과 백운석 부구청장님, 덕성여대의 학교 시설 개방은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학교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높여 지역과 대학이 협력하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덕성여대와 도봉구가 협력하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도봉구의 주민들이 학교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상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44회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 협의한 대로 2025년 4월 14일부터 4월 28일까지 15일간에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호석 의원의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함께하고 싶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통지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찬반 발언 신청서는 질의 답변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자 대표이신 이호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30만 2,500 도봉구 주민 여러분, 창 145동 출신 이호석 의원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도봉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병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과 오원석 구청장님, 백운석 부구청장님,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13분의 의원님들이 함께 발의해 주신 함께하고 싶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디지털 혁신과 AI 발전으로 인한 대전환의 시대에서 평생학습을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과 근거리 학습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 모두가 대응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의 구현을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입니다. 지금부터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하고 싶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 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 디지털 혁신의 가속화로 지식과 기술이 확대되고 인공지능 AI의 발전과 생활 환경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사적 대전환의 시대에서 주민 모두가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 구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31조에서는 국가의 임무로 평생교육의 진흥을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과 평생교육사업의 추진을 명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는 행정안전국 교육지원과 평생학습팀에서 평생교육진흥조례를 근거로 하여 평생학습 도시를 위한 운영계획의 수립과 학습 동아리에서부터 생애 단계별 프로그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까지 평생학습 도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에 도봉구의 의원 일동은 주민 모두에게 평생에 걸친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개개인의 역량 향상에 기여하고 함께하고 싶은 평생학습 도시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구현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도봉구 의회는 도봉구민 모두가 평생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평생학습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적극 지원한다. 하나, 도봉구 의회는 도봉구민의 편의를 위하여 인구 규모, 교통 여건, 지리적 위치 등을 고려하여 접근성이 좋은 복지관, 도서관 등 기존 시설을 평생학습을 위한 공간으로 더욱 확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함께하고 싶은 평생학습 도시로 구현할 것을 결의한다. 2025년 4월 14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 의원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호석 의원님 제안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통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발언 신청서 및 발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께하고 싶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학습도시 구현을 위한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44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박상근 의원님과 정승구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13일간은 위원회 활동 등으로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